안녕하세요. 이슈이슈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시장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이슈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축하드려요. 3000피 우리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코스피 3000시대 문을 열었습니다. 빵빵빵. 자, 근데 이 3000피가 된 건 너무너무 좋은데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3100 갈까? 200 갈까? 언제 5000이 올까? 라는 생각과 함께 이제 그래도 이제 좀 조정에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란하고 이스라엘 전쟁도 만만치 않은데 그런 불안한 마음속에서 또 갈까봐 불안하고 가자니 안 갈까봐 불안하고 계속 불안한 것 같거든요. 이 불안함을 잠재워 주실 선생님 바로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3년 5개월 만에 코스피가 3000피 도달했습니다. 그런 뉴스 나올 때 조심해야죠. 그러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 다 학습이 되어 있잖아. 그리고 3100 가든 3200 가든 내가 산 게 올라야지. 오, 맞아. 그리고 요번에 오늘 급락한 종목이 그동안 급등한 종목들로 다 쇼시해서 하락하잖아. 우리가 제일 잘한 게 이제 한전기술 다 팔아, 현대기술 다 팔아. 이제 현대건설은 6개월 동안 7만 건설만 벌 것만 같아. 안 빠져도 그냥 이렇게. 내가 돈의 효율성이라는 거, 시간 단위당 효율성이 굉장히 이 장에서는 제일 중요할 것 같아. 제가 안 그래도 3000피 가가지고 그러면 증시에 있는 많은 종목들이 상승을 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오른 거 한 반, 내려간 거 반. 그렇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3000피에 갔다고 해도 내가 포트폴리오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와 진짜 불장이다라고 느끼신 분들도 계실 거고 30피 갔는데 나는 왜 이래? 가령 뭐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체감이 상대적 박탈감, SK하이닉스를 보면서 그런 것 때문에 더 클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종목별로 종합적으로 보면 원전, 전력설비, 네. 그 다음에 요번에 스테이블코인 5천이야. 5,000포인트야 종합주까지. 지금 위치가 5천 봤을 때 위치다. 4, 5천. 네. 그런데 2차전지 2,100이야. 2차전지. 2차전지 2,100. 끔찍한 것들. 2,100. 그 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가 한 3,100 정도 수준. 삼성전자는요? 삼성전자는 한 2,700. 아주 치 떨리는. 그래서 이런 나스닥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제 3,000 왔어. 여기 100을 가든 200을 가든 의미 없어. 다시 거기 갈 때 주력으로 가는 게 나는 그동안 오르지 않은 것들 빈지털이에서 그래서 오죽하면 CJ 대한통운, SK 바이오사이언스, SK 바이오팜, SKC 이제 SK 하이닉스보다 그런 게 나을 거다라고 해서 요번 수요일인가 연합경제에서 주로 살 거는 이제 지수 접근하지 마시고 오히려 빈집털이 되는 제2의 카카오 찾는 게 낫다. 카카오도 지금 6만 원도 되니까 난리치잖아. 네. 왜 3만 5천 원 한만 줄 때 왜 안 사? 또 네이버도 18만 원대 그렇게 좋을 때 안 사고 지금 24만 원대에 살라고 그래. 여기서 가는 수익률은 오히려 나는 카카오나 네이버 하느니 다음 대상이 뭘까를 찾아서 심지어는 에코프로 BM이 여기에서 네이버 카카오보다 나을 것 같아. 상대 수익률이. 그래서 에코프로 BM 하자. CJ 대한통운 하자. 이제는 대한항공도 하자. 이런 시나리오가 이제 52주 최저가 대비 10%대 있는 인덱스 종목들. 오늘 상승 종목들이 다 그런 것들이야. 오늘 상승한 종목들. 화장품주. 화장품주라든지 오늘 뭐 코스피 두산 퓨얼셀 뭐 이런 것들. 그치. 그러니까 일진 다이아도 올랐고. 오늘 코스피 200 종목 중에 상승한 종목 SK케미칼, SK 바이오사이언스, 아모레퍼시픽, 코스메스, 그 다음에 에코프로 머티 나오잖아. CJ 대한통운, SK 아이테크놀로지, 삼성 SDI 다 치떨린 것들. 그런데 오늘 코스피 200 중에 하락 종목들을 주로 보시면 DLNC, 하나시스템, 한미사이언스, 하나비전, 현대건설, 삼성중공업, 대우건설, 한국항공우주, 한전기술 이런 것들이 주로 빠졌어. 그래갖고 이런 하나의 그 위치 파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 그래서 상대 수익률의 시간 단위당 돈의 효율성. 그러니까 내가 삼성전자 하지 말라는 게 아직도 한 달 동안 그냥 6만 원 기준으로
위로 가봤자 3, 4천 원, 떨어져봤자 3, 4천 원. 그러면 3, 4천 원 떨어질 때 하자고. 하시려면 5만 5천 원, 5만 7천 원. 그리고 SK하이닉스도 17만 원, 18만 원 오면 할래. 24만 원에서는 여기서 30만 원이 가면 그나마 들고 계시라고 그러고 뭐 단타도 하시라고 그러지만 24만 원에서 노상 6개월 뭐 3개월 동안 24만 원만 봐. 그럼 그거 들고 있는 뭐해? 그 사이에 밑에서 급등 오히려 에코프로머티나 SKC가 네. 나는 여기서 한 30에서 50짜리 나올 것 같거든. SKC도 지난주에 흐름 봤을 때 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월봉 보면 그 옛날에 꼭지 하신 분들이 마이너스 60, 70 정도 돼. 그러니까 최근에 내가 가장 질문 많은 게 막 원전가가 급등할 때 비교하니까 나 답답하니까 이거라도 손절해갖고 이쪽으로 내가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이것도 때가 되면 유동성 장의 특징이 이제 물이 들어왔잖아. 그러면 그 들어온 거 갖고 빈집된 거를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 통상적으로 이렇게 빠진 종목들 있잖아. 네.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거의 뭐 급락해 갖고 여러분들이 통상적으로 마이너스 50에서 70 된 종목이 대반 늘 때 30에서 50%가 기본적으로 나와서 여기가 지지가 돼야 돼. 이게 저항이 되면 다시 또 바닥을 다시 잡는데 이게 1개월에서 3개월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벗어나려는 에너지는 이제 뭔가 전환점이 나와야 돼. 실적 개선이라든지 뭔가. 뭐 업황이 좋아진다거나. 요게 나온 게 까까오하고 까까오만 나왔고 네이버는 아직 아니야. 근데 네이버는 AI 수장. 그러니까 그런데 네. 그 재료래도 18만 원에서 예를 들어서 24만 원이야. 네. 6만 원이야. 6만 원. 상승이. 상승률이. 그러면 이게 30%라고. 30, 40%. 까까오보다 못해요. 네. 그런데 이거를 더 치고 나가야만 이제 인정을 하겠어. 근데 정부에서 AI 산업에 대해서 확실하게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주된 정책 방향성 중 하나잖아요. 그렇지.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AI 그리고 정보 이렇게 사람들이 카톡을 하거나 이런 것처럼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네이버, 카카오인데 지금은 좀 부침이 있던 해도 손님 눌렸다가 다시 장기적으로 많이 가지 않을까요? 3년이면 주도주지. 근데 내가 지금 7, 8, 9가 나는 불안해. 7, 8, 9가. 7, 8, 9가. 이거 미국 때문에 이란, 이스라엘. 난 트럼프 저 또라이 대통령이 나는 핵 쏠 것 같아. 핵 할 것 같아. 그래서 7월 4일 인디펜던스 데이 지금 말하는데 2주간 봐주겠다 그러잖아. 그것도 너무 싫어. 그 날짜가 7월 4일이야. 나는 새로운 인디펜던스 데이 이 사람의 성향이 극적인 걸 좋아해. 그래갖고 진짜 가자지구에다가 나는 호텔, 카지노 그 비즈니스 할 것 같아. 그리고 이스라엘도 이때다 하고 저기 이란을 완전히 그 이라크 같이 만들어 버릴 것 같아. 선생님 우리 이제 이스라엘 이란 이야기 조금 이따 완전 자세하게 얘기해보고 그러면 지금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섹터별로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그동안 많이 소외되었던 종목들이 실적이라든가 성장성 뭐 매출 이런 모멘텀이 아니더라도 한 번쯤 들썩거릴 수 있고 그렇게 상승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 현재는 2차 전지 섹터다. 2차 전지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소부장 중에 못 간 거, 그 다음에 또 그 내가 10%대에 있는 종목들을 샘플링을 해보니까 10%대? 52주 최저가 대비 10%. 그 여전히 이제 발목. 발목. 그 사이에 현대건설 200%, 두산에너비티 230%. 얼마나 차별화야. 그것도 200 코스피 200 인덱스에 들어간 종목들인데 그런 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특징이 있어. 갖다에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주구장창 팔아먹었구나. 공매도? 아니 그러니까 공매도 그러니까 주구장창 포트빅으로 때렸어. 그리고 그거를 받아줄 수 있는 ETF가 하나도 없어. 그리고 대부분들 갖다에 예를 들어서 그쪽 섹터들이 대부분들 2차 전지가 제일 많고. 네네. 2차 전지가 1등, 대부분이 2차 전지야. 그리고 포스코 그룹. 포스코 그룹, LG 그룹.
구조 뭔가 갖다 해서 주가 올라가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그룹들 그런 그룹이 있겠습니다. 근데 대주주일 때 딴 생각이 있어갖고 계속 그 LG그룹도 그 희석화시키고 난리치고 집안들끼리 싸우고 그러면 외국인들이 그런 것도 좋아하겠어. 그러니까 거버넌스에서 빵점인 것들을 그냥 때려버리잖아. 그러니까 에너지들이 없어. 그런 것들이 그래서 나도 아직까지 엔솔 안 해. LG전자 안 해. 이게 같이 10%대에 들어가거든. 네. LG전자 엔솔 하느니 네. LG그룹에서는 요번에 LG CNS가 제일 이것도 그 저것 때문에 가능한 거야. 갖다 예를 들어서 보안 그 다음에 뭔가 그 갖다 해서 스테이블 코인 이런 거와 연결돼서 급등한 거지. 네. 그 LG그룹 거버넌스를 움직인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보면 남아 있는 게 이제 그 오늘 그 컨텐츠 화장품에서 시작한 게 그런 거고 네. 제약이 남아서 다예요. 제약. 셀트리온 하자 그래서. 근데 선생님 제약 바이오는 실적 시즌 가까워 오면 모멘텀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R&D 비용 자체가 항상 크게 잡히고. 아니요 아까 처음에는 잘 설명하더니 왜 또 실적이 나와. 실적 시즌이니까 7월부터. 유동성장. 유동성 장이지만 실적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그럼 2차전지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실적은 어쨌든 시장은 지금 유동성과 더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 사람들의 그런 것들에 의해서 매수 심리가 형성이 되고 있고 밑에 있는 거는 지금 매물이 두껍지 않기 때문에 쉽게 올릴 수 있어서 이게 훨씬 더 움직임이 많이 나올 거다. 그러니까 절대 더블을 안 가. 아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30%에서 50% 정도의 50%밖에 안. 상승세겠죠. 그러면 물려 있는 사람들이 30% 50% 갖고 기별이 안 가. 그리고 어떤 거는 이미 바닥에서 10% 있잖아. 그럼 35%면 여기서 20% 가는 날이 땡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실전에서 이걸 하다 보면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야. 나 물려 있는 거 어떻게 해요? 끊어서 해야 돼. 30에서 50 올랐을 때. 반이라도 끊어갖고 밑에 다시 사서 한 번에 빠져나가기보다는 두세 번은 매매해야 되고 이게 유동성이야. 그런데 이제 7월에서 9월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건 그동안 어마무시하게 급등한 것들.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도 이제 숏이 나올 것 같고 또 실적이 생각보다 나쁘게 나오면 갑자기 2, 3주 짱 또 나올 것 같고 네. 이런 것들은 피해야겠지. 선생님 원전 같은 경우는 이번에 모멘텀으로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잖아요. 근데 뭐 이제 그 모멘텀이 원전을 짓는 것뿐만 아니라 해체 뭐 이런 쪽으로까지 확산되고 있고 그럼 수주가 되고 하면은 이런 부분은 많이 오르는데 플러스 영향이니까 하락에 대비를 해야 되나요? 난 그래서 대장은 하락에 대비하라. 벌써 두산 에너빌리티는 외국인들이 5일 연장 팔아먹더라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워낙 많이 오르긴 했어요. 아니 현대건설도 그렇고 BHI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게 비교해버렸더니 아까 비치로테크 그 다음에 오르비텍, 네. 우진엔텍 뭐 몇 가지 종목들이 있어. 네. 그런 거만 하자고 그랬잖아. 근데 이런 것들이 정부가 또 26일인가 그 해체 그거 고리원전 이끌개를 주니까 한번 상한가 치고 오늘 무조건 반이든 70% 때리라고 그랬어. 오르비텍이든 비치로테크든 우진엔텍이든 정부가 정책일 때 일단 상한가 치고 그 다음 날은 이 바닥 선수들은 무조건 때려갖고 밑에 흔들어 버리지 추세 매매를 안 한다고. 그리고 26일 나머지 난 30% 남겨놨어. 그 30%는 진짜 고리원전 그거를 심사 통과시켜갖고 지속하나 보자고 또. 여기서 또 노이즈 나오면 또 그대로 또 떨어질 테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해체라는 단어로 바뀌었어. 그래서 내가 이제는 방사능으로 가자 그런 거야 오히려. 방사능. 이거는 두 가지 재료가 있어. 항상 해체할 때 그 방사능 오염 부분에 이시와 이가 있고 그래서 오죽하면 간장 사자고 한 게 그런 거고. 후쿠시마 원전할 때 그 간장으로 치료가 된다 해서 신성원도 그 황당무계하지만 지금 유동성 장애는 그 황당무계한 전략이 싸면은 한 20-30%는 해먹을 것 같아서 그거 하고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무슨 전략이냐면 이스라엘이 난 타격할 것 같아. 뉴스들이 나오는 걸 보면
이란의 핵시설 타격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 우리 선생님 이거를 조금 이따가 좀 길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오늘 이야기는 이스라엘 이란의 영향이 가장 크기 때문에 글로 좀 가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왜 이스라엘은 트럼프가 자기네 편에 참전할 거라고 강하게 믿고 얘기를 할까요? 아니 이란이 핵을 갖고 있으면 이스라엘은 지정학적으로 자기네들 생존권이 달렸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일단 이 이스라엘 입장에는 목숨 걸고 없애겠다라는 미국이 반대해도 하겠다는 기본이야. 네. 그런데 이거를 주축으로 하는 난 트럼프가 처음에는 이걸 막았어. 그러다가 돌아섰어. 왜 돌아섰냐? 또 G7에서 가서도 확 오고 왜 했냐? 자기 위치가 흔들릴 수 있는 그 가까이에서 그 이게 군수 복합체라든지 유가 상승하면 안 되니까. 아니야. 이거는 그 유가 상승 개념이 아니야. 간단히해서 미국과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오징어 세력들의 파워가 너 이렇게 하면 너 탄핵시킨다. 나는 자기 그 정치적 위상의 변화가 그 목숨 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오히려 러시아 그 유태인 그 다음에 미국의 유태인 그런데 회사들 다 보면 다 군수복합체들이 많아. 군수복합체. 로비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그게 합법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쪽이 세계에 보이지 않는 위원회 체제 같아 나는. 그쪽이 요번에 그 이란을 핵 부분에서 이번에 이거를 어떤 면에서는 제거시키. 왜냐면 그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그 엑소엠, 엑스모빌이라든지 쉐브론이라든지 옥시텐탈 그쪽 관련된 거. 심지어는 여기에는 쉐브론이나 옥시텐탈은 그 워렌 버핏도 집중적으로 사서 포트를 갖고 있거든. 네. 나는 이게 보이지 않게 큰 머니 게임에서의 큰 물줄기는 전쟁을 원하는 것 같아. 이번 기회에. 근데 원래 항상 전쟁이 있어야 돈을 버는 기회들이 있어 왔던 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던 거니까. 그래갖고 이번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꼭 그 이라크 그 전쟁 때 이라크가 쿠웨이트 전에서 난리 쳐갖고 그때 그 대통령 이름 까먹었는데 오바마 말고 그 아빠하고 아들이 같이 부시맨 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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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지 부시 아빠 아들 거기에서 그 이라크를 완전히 그 연합군 만들어갖고 타격했잖아. 그때 주가 시장 어떤지 알아? 타격하기 전까지 계속 끝나고 공포하다가 타격한 날부터 아주 날라가고. 타격한 날부터. 전쟁 끝났다. 난 요거 비슷하게 될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딱. 그게 학습 효과. 근데 미국 시장이 사실 그동안 빠졌다고 볼 수 있는 위치, 유의미한 저점까지 오진 않았잖아요, 현재. 아니,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대롱대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시가사기 종목도 대롱대롱일 것 같아. 그리고 이스라엘 원적 타격에서 전쟁 이제 곧 끝난다까지 갈 때도 요 에너지는 작을 것 같아. 그리고 그때 흔들 것 같고. 네. 그리고 오히려 거꾸로 핵과 뭐 연결된 무슨 노이즈 나오면 순식간에 미국 시장도 지금 19,500과 25,500이 이게 벽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노상 대롱대롱 치고 나가지 못하는 게 그런 것 같고 또 2, 4분기 실적들은 다 그쪽은 좀 불안해다. 네. 테슬라도 그렇고. 그러니까 한번 오히려 충격파를 7월에서 9월 사이에 한번 맞을 수도 있어. 그때 우리 시장은 디커플링 되겠냐? 이것도 고민이야. 그래서 난 삼성전자 안 가는 게 삼성전자 주가를 갖고 있으면 죄송하지만 나는 다행이다라고 그래, 오히려. 다음 에너지에 삼성전자가 지수 방어하고 끌고 갈 수가 있거든. 한 발 더 남아있는 게 삼성전자의 느낌. 한 발 더 남았다. 이제 한 번 7만 전자까지 남았다고 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하는 거는 오히려 SK이니스 팔아갖고 그 소부장을 아까 단타 매매해서 뭐 오킨전자, 필옵틱스 너무 당연히 올라서 때렸지만 네. 오히려 삼성전자 연결고리 아직도
바닥을 기고 있는 어버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놓고 네. 하나마이크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한 30에서 50% 에너지가 나올 때 삼성전자 가는데 이 트리거는 MSCI 관찰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그 다음에 7월 초면 5일이나 8일 사이에 삼성전자 2, 3분기 실적이 나올 것 같거든. 그때 쇼크 나와도 땡겨야 돼. 왜냐면 마지막 남은 한 발이니까 삼성전자. 이 시장을 더 끌어주기 위한. 근데 그때 또 7월 4일 인디펜던스 데이라고 미국이 또 원점 타격하는데 이게 완전히 거기 겹쳐 있어. 근데 그날 안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왠지 그날이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아니. 이벤트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전에 해. 난 이스라엘은 오히려 요번 주말이 불안한 거야. 어? 토요일, 일요일 날. 그때는 나는 공격할 수 있다고 봐. 아이고, 그래서 오늘 오히려 흥구석유를 이제 다시 사자라고 전략을 또. 안 그래서는 유가가 그 전장 소식이 나면서 막 올라가고 금값도 올라가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 유가 관련된 종목들 흥구석유, 뭐 흥하해운 다 올라갔다가 쭈르륵 빠졌어요. 오늘 특히 흥구석유였나 10% 이상 하락을 하더라고요. 금일장 기준으로.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하정가 패턴으로 흥구석유 할 때가 11,000원이야. 네. 그때 이게 이품은에 이게 급등하려면 조건을 달았지. 중동에서 전쟁이 나야 된다. 났잖아. 이품이 되니까 이게 2만 원까지 간 거야. 그래서 제로 때 이거 사신 분은 이건 잘못 시각이야. 오히려 팔았어야 돼. 유가도 그때가 꼭지야. 네. 그리고 나서 77불에서 급락을 해. 65불, 67불 때 다시 사야 되는 개념이야. 다시 또 이거는 이제 100불 가야 되는데 100불 가려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야 되는데 이거는 절대 뭐 개념만 있어. 쿠웨이트 오히려 사우디, 카타르, 쿠웨이트 이런 애들이 봉쇄하면 아예 이란하고 전쟁하겠다고 할 텐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그럼 호르무즈은 카드 못 써. 그러면은 다음 유가를 올리면 진짜 이스라엘이 원점 타격을 해야지. 그래서 2만 원짜리가 갑자기 5천 원을 빼잖아. 그러면 이때부터 근데 내가 오늘 풀베이팅 매매가 아니라 30%만 사자고 했어. 안 할 수도 있으니까요. 주말에. 7월 4일까지. 피 마른다. 아니 사는 것도 그래서 살 때는 두세 번에 나눠서 산다. 급등할 때 한 때는 한 큐에 팔아야 된다. 요새 장의 감각이야. 왜냐면 이렇게 급등한 거는 역부이자 걸려버려. 역부이자 걸려버리면 어느 순간에 고점 저점이 30% 정도 변동을 줘. 그러면 애매하게 들어가시는 분들은 먹었다가 다 많이 나요. 그리고 요새 또 이 바닥 그 타짜들이 요번에 급등한 그런 걸 이용해. 이걸 흔들어 버려. 이거를 의도적으로 이용하는 애들도 있어. 좋은 뉴스 내갖고 던져갖고 흔들면 밑에서 딱 다시 해서 또 땡겨버리고. 지금 완전히 물이 왕창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그 수법을 많이 써요. 우리가 최근에 그 코오롱 생명과학도 여러분들 39,000원 갈 때 이건 무조건 때려야 됩니다. 그때 1시 반에 내가 이게 색깔 있는 뉴스를 봐서 그렇게 전략을 세워드렸거든. 네. 뉴스반에 곧 통과된다. 통과됐다도 아니야. 곧 통과될 겁니다. 그게 세력이야. 그런 뉴스가 나왔어. 네. 내가 그쪽 세력 때 이거 누가 내겠구나. 데스크에. 그 다음에는 이웅열 회장의 거버넌스의 대표에서 또 기사화 만들어. 이게 완전히 작업을 했구만. 그래서 때려. 그랬더니 완전히 수직 급락을 해버리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이럴 때 흔들 때 오히려 고점에서 한 7,000원 빠졌어요. 다시 들어가야 돼요. 거기서 꼭지에 파시면 다시 들어가는 거고 못 팔았어. 아유, 다음 기회 노리세요. 여기서 오히려 더 빠졌대. 아유, 놓쳤다 하고 털지 마시고 다음에는 이거 고점 돌파할 수도 있다고. 이걸 채 탄다고 그럽니다. 요새 그런 종목 오늘 비츠로테크도 오늘 반이라도 때려라는 게 그 냄새가 났거든. 비츠로테크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는 안 갔어요 하면서 비츠로야 하면서 비츠로 했는데 오 강하게 움직였거든요. 오늘 때렸어. 오르비텍보다 못하지만 근데 왜 때렸냐.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 그동안 숙제 낸 거 대주주 그 사업 보고서 보셨어요? 봤어? 숙제. 여러분들 보셨죠? 숙제 안 해왔구나. 우리 댓글에도 더 말해달라고 빨리 말해달라고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궁금했어요, 선생님.
그분이 중심이 뭐냐면 전지야. 전지? 전지요? 요만한 전지들. 배터리요? 배터리인데 전지의 황제야. 전기맨이에요? 아니 그 회장님이 네. 전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보면 이제 수소 연료전지, 수소 관련돼 갖고 범한 피어스 이런 것들 급등하잖아. 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 연료전지 판매 기대감으로 올랐죠? 두산 퓨얼셀? 그런 거 같이 네. 이제는 SMR은 너무 크잖아. 공장이나 뭐 큰 나라별로 뭔가잖아. 가정집 단위의 전력 수급 전략이 나올 때 핵심 기업이 얘네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라에 화력발전소가 있고 집에 가스가 있듯이 SMR은 이렇게 크고 그 전지왕이 그럼 가정집에는 네. 이만한 박스에 전지 갖고 꼈다 뺐다 하면서 충전시켜 갖고 그 가정의 모든 에너지나 뭐를 사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툴의 중심이 얘 기업이야. 비츠루테크? 근데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네. 금년도에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자회사 계열 협력사하고 계약을 1,800 지금 들어갔어. 근데 그 전기를 그렇게 많이 쓰려면 전력 공급망 이런 관련된 종목도 괜찮겠다. 공급망이 아니라니까. 그 개별 쓰는 거. 개별 주택마다 전기세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전기세, 이게 개념이 안 잡혔어. 전기세하고 상관없다니까. 연료 전지를 사는 거야. 그냥 사는 거예요? 편의점에서 물건 사듯이. 물건 사듯이 사는 거야. 그다음에 이렇게 쓰고 다 쓰면 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걸 또 충전시켜 또 비용 받겠지. 그냥 건전지 생각하면 되는구나 진짜로. 그렇지, 건전지. 그렇게 잠깐만 가정용 대형 건전지라고 생각해. 이해됐어요 선생님. 이제 이해됐어? 네. 그거를 마이크로소프트 계열사하고 해서 미국의 주택 다들 모듈 주택 아니야. 그거를 시작을 했어. 2025년도 3월 달에. 그거에 갖다 해서 이게 진짜 되면 SMR 저리 가라야. SMR은 국가적 사업이잖아. 이거는 가정마다 이제,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2차 전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로봇들이 전지 사야 되고, 여러 가지 다른 전지가 나와야 된다. 네. 이게 그거야. 그래서 그 장 회장님, 잔숭상, 이분을 옛날에 히스토리 하면 여기도 대우그룹 출신입니다. 저도 대우. 95년, 저는 85년. 애순이도 대우그룹 출신인데. 애순이가 누구야? 폭삭소 가수. 그것도 대우그룹이야? 네, IMF 때 정리됐잖아요. 셀트리온 그 회장님도 대우. 대우그룹 출신이 아주 그냥 대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새 대우그룹 출신들을 제가 이렇게 팔로우 더 맨. 그래서 그 전략과 네. 그 다음에 또 기업이 하나 있어. 장순상 씨와 연결된 기업인가요? 아니면은 그 전지 사업과 관련된 기업인 건가요? 전지 사업과 관련된 기업이지. 전지 산업? 근데 전지 산업이 하면 2차 전지랑 대체재 관계 아니에요? 대체재 관계인데. 보완제예요? 아니야. 대체재 같은데? 약간 용도가 달라. 내가 얘기하면 2차 전지는 자동차 베이스가 많거든. 자동차 베이스가 많아. 네. 그런데 내가 얘기하는 거는 갖다 예를 들어서 이게 성공하면 가장 피볼 게 오히려 그 LS 일렉트로닉이라든지 오히려 전력을 생산을 해서 가정으로 공급받는 이런 사업을 하는 데는 줄어들 거다. 왜냐하면 나는 이게 싸지면 나는 공급해서 비용 내기보다는 갖다 얘기해서 그냥 사서 쓰면 되겠다. 사서 쓸 되겠다. 뭐 이런 스타일로 만약에 비즈니스 모델이, 그러니까 이거는 모듈 주택 비즈니스, 미국의 주택 사업, 거기에 옆에 붙어서 가정용 전력 수급망, 요런 것들과 연결될 수가 있지. 또 하나는 비츠루테크랑 비슷한 일을 하는 회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외국 투자도 같이 하라고 그랬어. 외국계 기업? GNRC인가? 내가 요새 자꾸 까먹어요.
그러실 수 있어요. 너무 많은 자료를 보시다 보니까 사실 헷갈릴 수 있거든요. 일반 사람들이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선생님이 자료를 많이 보시니까 너무 많은 정보 과부하 때문에 또 요즘 유동성 장세라서 선생님 보시는 자료가 평소보다 훨씬 늘어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조금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빅트루테크 오늘 9,080원까지 하락을 했네요. 길게 윗꼬리 달고 장중에 하락 그치? 전환한 다음에 반락한 다음에 이제 낙폭을 많이 만회하지 못한 모습인데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게 음. 흔들 때 다시 고점에서 한 10에서 20%라면 사시라고. 거기서 오히려 고점에서 못 팔았다고 해갖고 떨어질 때 그 바닥에서 팔지 마시고. 네, 빅트루테크가 여기 나오잖아. 마이크로소프트 파트너사의 1조 원 규모의 발전기 시장을 선도한다. 이걸 주목해야 된다. 라면서 관련 기사가 나온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돼요. 제너락 홀딩스야. 제너럴 홀딩스. 제너락 홀딩스. 제너락 홀딩스. 마이크로소프트의 파트너사인 제너락 홀딩스 GNRC인가? 선생님 그 자료 올려주세요. 올렸어. 그렇다고 하시니까 여러분들 이미 아시고 계셨을 수도 있었겠다. 선생님 방송 보시면서 그 제너럴 홀딩스인데 하면서 답답해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 코드 번호도 올려놨는데요. 제가 못 찾겠어요. 여기 있다. 맞다. GNRC 그래프 딱 내가 좋아하는 그래프지. 우하향이에요. 단기평균 이병에서 이제 막 올라가려고 준비. 딱 양말 라인까지 올랐어요. 딱 이게 빅트루테크 같이 보시죠. 이게 딱 느낌이 SMR 같아요. 그럼 이제 SMR은 조금 간 거예요? 이제 쉬어야지 좀. 걔네들은 4배 올랐어. 4배. 3개월 만에 4배 올랐다고. 미국 시장에서 여러분들 뭐 팔란티어 뭐 SMR 최고, 오컬러 최고, 이런 거. 근데 다음이 이제 이거 같아. 이런 쪽. 그래서 이런 거를 들여다보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사업 투자자는 GNRC 아니면 아까 얘기한 대로 군수복합재 노스롭 뭐 이런 것들, 뭐 드론이나 미사일 뭐 또 이런 거 관련된 페로제로, 뭐 페로제로도 더블 게임 약속해 드렸잖아요. 60도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조정 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밤이라도 다시 조정하는데 고점 대비 지금 급락했거든요. 다시 깔아서 사는.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정책이 나는 요거 하나 남은 거야. 정책 가기 전에 선생님 흥구석이랑 흥하이온은 다시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SO에 이런 대형주는 좀 같이 들어가는 거야. 같이 SK 들어가요? 이노베이션은. 대신 목표 수익률 작게 해야지. 대형주니까. 그 대신 많은 금액이 좀 들어갈 수 있긴 해요. 억대로 하지만 되지만 20% 목표. 근데 뭐 흥구석유는 또 다시 뭐 4-50% 직전 고점 또 돌파할 수 있잖아. 그 흥구석유, 흥하이온 이런 종목들은 얼마까지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었어요? 3,500. 금액 베이스로. 왜냐면 너무 또 많이 사버리면은 팔 때 곤란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거는 억대하는 종목이 아니야. 아니면 3,500도 하나로 몰집하는 종목도 아니야. 어느 게 두 개로 나누는 거지. 여기에서 나눌 게 대성에너지, 흥구석유, 한국석유. 그리고 물류는 뭐 흥하이온 뭐 요 정도 그렇게. 알겠습니다. 한국석유는 그것도요? 아니 흥구석유, 한국석유 같이.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유가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유가는 그러니까 널뛰기겠지. 65불, 75불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쏘는 순간에 85불. 그게 난 단기적으로는 꼭지 같아. 그런데 거기서 이란이 그 정권마저 교체되면서 뭔가 하기 전에 마지막 카드가 호르무즈 매업을 봉쇄시키면 그때 100불. 그러니까 이란이 호르무즈 매업을 봉쇄시키는 전략을 선택했어. 호르무즈 매업을 봉쇄한다면? 망했다는 얘기야. 이제 최악의 마지막 카드 썼다는 얘기야.
근데 막 일각에선 그렇게 전쟁이 확산돼 버리면 전 세계가 대공황에 빠질 거다. 어차피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 다 폭락한다. 막 그런 공포를 주장하는 글들이 여기저기 횡행해요, 선생님. 나는 그거는 쳐다볼 필요 없다고 봐. 오히려 전쟁이 경제를 살려. 왜냐면 그 나중에 짓고 만들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새 또 한 축은 재건이 가치가. 이거면 어마무시한. 그 대신 문제는 부의 배분이 달라지는 거야. 극단적으로. 지네들끼리 그리고 그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고 지네들끼리 나눠 먹을 테니까. 중동 시장 재편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유럽이 피망될 것 같아. 유럽이 피망될 것 같아. 영국은 벌써 미국에 붙은 것 같고. 미국에 붙은 거. 프랑스는 계속 지네들 망할 것 같으니까 계속 요번에 딴지 걸어도 미국 압력 때문에 그 갖다 예를 들어서 그 체코 그거 원전 계속 딴지 걸어도 졌잖아. 그거 다 미국 압력이고 웨스팅 이거 같거든. 그런데 이제 독일은 약간 중립 같고 독립은 독일. 왜 그러냐면 여기는 약간 지금 독자 노선 플러스 중국. 저는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중국 자본이 워낙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M&A가 너무 많이 됐어.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 선생님 그러면 해운주는 아직은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최악의 상황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면 이제 해운 운임도 상승하고. 운임은 상승할 것 같아. 근데 이제 매출은 나와도 아직은 근데 이제 않겠죠. 흥하해운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박스 전략이고 뭔가 시장을 주도할 건 아니고. 그리고 HMM 이번에 떨어뜨리잖아. 난 떨어뜨렸다가 나중에 제2의 그 현대 롯데 같이 10만 원 보는 게 거버넌스 게임으로 요번에 이제 보스턴 다이너스 뉴스 자꾸 나오잖아. 요번에 배팅은 HMM이야. HMM. 그러니까 거버넌스 게임으로 우리가 현대차 계약하지 말고 그동안 현대 오토에버, 현대 그로비스 했단 말이야. 근데 현대 오토에버는 이제 거의 17만 원을 봐. 네. 현대 글로비스도 이번 텀에 좀 올랐어요. 근데 봐봐. 11만 원 똑같이 11만 원이야. 내가 30% 50% 계산하라고 했지. 30%가 15만 원이야. 14, 15. 50%가 16, 17이야. 네. 근데 16, 17 가면 여러분들은 또 20만 원 간다고 다들 그거 포기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근데 나는 다른 분들의 마음을 너무 알아요. 그 왠지 별거 아니지만 수익률에 100% 딱 찍히는 거 보고 싶고 그러면 20만 원에 팔고 싶고 그 마음이 있거든. 그러면 30%만 남겨놓으라고. 70% 갖고 오히려 현대제철이나 아니면 HMM이나 아니면 글로비스로 가는 게 나아. 오히려 그런 전략으로 나는 권해드리고 싶어. 근데 HMM은 그 물류 쪽으로 해서 보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아니야. 물류 쪽이 아니라니까. 그럼 여기 흥하해운 말씀하시는 거에 HMM 같이 들어가서 동일 성산에 있는 건 아니고 얘는 그냥 별개의 관점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아니. 왜냐면 해운이 이렇게 되면 해운주 어차피 다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해운은 HMM은 그래봤자 갖다 예를 들어서 22,000원, 32,000 박스야. 내가 얘기하는 거는 이거를 산업은행이 지금 이제 우리 대통령의 다음 공약이 뭐야? 이전. HMM 보내겠다. 그거잖아. 그 아까 말씀하신 나머지 하나의 정책이 지금 이거 그거야. 말씀하신 거예요? 부산 지역 해수 부분에 산업은행 그쪽 에너지들이 현 정부하고는 나는 아삼삼 세력들이 많을 것 같아. 그럼 산업은행 인맥들 들여다보면 다 정주고 광주고. 내가 요번에 호반그룹을 또 집중해갖고 그 LS라 호반그룹 그 에너지도 다 보면 파라더맨하면 다. 그래서 대한전선이 이제 나는 어마무시하게 갈 것 같고, 옛날에 LS 일렉같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이 부산 지역을 가장 다음 중간선거 때, 우리 지방선거 때 가장 핵심의 타겟이 될 것 같아. 그러려고 그러면 거기다 어떻게 해야 돼? 떡 막 줘야죠. 이번에 투표한 거 보면은 아무래도 또 떡 줄 때 뭘 주겠어? 이권을 줄 거야. 이권. 근데 선생님 해수부 이쪽이 전라도 광주랑 저쪽 그 전주고 광주고라고 하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저기 사람인데요? 경북 안동 그쪽 사람인데? 그거 상관없다니까. 그분이 경북 안동이지만. 그치만 그거 민주당이지.
헷갈려. 그거 무슨 상관이야. 그 돈에 핸들링하는 중심 어려워. 세력들이 왜냐면 인맥과 뭔가 이렇게 보면은 그쪽에 약간 민주당 이쪽 사람들이 해수부에 많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아니지 산업은행. 산업은행. 그 아산삼이라고 하셔서 그럼 정부 이쪽하고 그 이재명 대통령하고 연결이 된 게 아니라 그 민주당 쪽으로 연결이 되는 고리들이 많다. 아니 그리고 갖다 얘기해서 쪽으로 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대통령도 어공이야. 그치. 임기가 있죠. 그럼 늘공 세력들이 내가 향토 토 세력이라고 그럴 거 아니야. 산업은행이 지금 딱 하나 남은 게 HMM이야. 그래서 현대차 그룹의 투자 역사에 지분하면은 현대상선이란 말이야. 그때 갖다 얘기해서 형제난 정몽구 회장하고 전모 회장에서 대판 싸워갖고 쪼개 나왔어. 그 다음이 그때 하자마자 정몽준 회장이 돌아가시니까 현 회장 공격한 게 현대상선. 그러다가 실패. 이거를 막아낸 게 신들러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쥐약돼 갖고 국유화된 거야. 신들러가 고소하고 막 이래갖고 그래갖고 지금까지 HMM이 현대 그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었던 게 대우조선해야. HMM 대우건설이었는데 대우건설은 중흥건설 갖고 왔고 그 다음에 대우조선해양은 하나그룹 오션으로 바뀌었고 요거 하나 딱 남았단 말이야. 이게 가지고 가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럼 두 그룹밖에 없어. 그래서 요번에 하림이 갔다가 이거 다 가지친 게 이쪽 에너지가 니네들한테 주니 더 비싸게 큰 데다가 바뀌겠다. 흥행에 더 성공하게. 그게 딱 두 가지밖에 없어. 옛날 다시 HD 중공업 아니면 현대차 그룹이야. 그럼 현대차 그룹에서 지금 가장 주가 많이 오는 게 현대로템 담보 잡아갖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느낌 안 드냐? 그거 딱 해서 일로 딱 넘기면서 자기네들 잔치하고 성과급 받고 그때 해수부를 딱 보내면 극적인 효과 있고 그 다음에 그 타이밍을 중간 선거 때 딱 맞춰서 하는 거야. 지방선거. 지방선거. 내가 자꾸 미국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2026년 6월 3일이 지방선거입니다. 지방선거.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네요. 그리고 2026년 11월 3일이 또 날짜는 또 3.23일이야 둘 다. 미국 중간선거. 딱 두 개 사이클에 네. 어떤 논리가 돼. 그러니까 정의선 회장님이야. 절대 적이 안 짓지. 그 사이에. GBC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자꾸 보류하고. 왜? 맞아요. 다올 서울시장 봐야지. 그러니까 스톱. 그리고 보스턴 다이나믹스 해가지고 돈 땡기고. 그거 땡길 때 돈을 기적으로 얼마 땡겨야 되냐면 기초자금을 4, 5조를 만들어야 돼. 4, 5조를. 그거 만들어 갖고 현대차, 현대모비스 아니면 현대 엔지니어를 어떤 작업을 할지는 모르겠어. 그때까지 나는 이 HMM을 갖고 오는 작업이 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걸 이때 흥행 시장 성공 이벤트 드라이브니거든. 그래서 물류하고 접근시키지 말란 얘기야. 물류하고 접근시키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부산 지역에 그러면 요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도 가만 보면 북극 항로, 그 다음에 부산 신항, 지금 또 오늘 울산에서 데이터 센터 다 울산 포항 이 산업군이야. 네. 이쪽 관련된 회사들 이제 내년도 지방선거까지 빈집털이 그동안 대한제강이든 뭐 동국제강이든 뭐 이쪽 고려제강이든 그 다음에 이미 부산 산업은 넘어갔고 아직 안 간 것들만 추시려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HMM은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단기적인 유가나 지정학적인 불확실성, 전쟁 가능성, 해협 봉쇄 이런 측면이 아니라 거버넌스 측면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길게 봐야 된다는 거. 아니 제가 제2의 현대로템 같이 얘기한다는 게 이 바닥 선수들이 그쪽 세력들에서 이럴 때는 주가를 떨어뜨려. 그럼 지금 말고 더 떨어지면 사면 되겠네. 그건 모르지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떨어뜨린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떨어지는데 그거는 일정이나 타이밍에 따라서 얼마나 모으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자전 받으면 안 떨어뜨리고 거꾸로 올리지. 그거는 가는 스케줄에 따라 다를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중동 사태가 어떻게 되럴 땐 지네들 떨어뜨려야 되는데 지네 물량만 뺏기면 어떻게 해?
갑자기 이 에너지도 있잖아. 그러니까 적절하게 이게 최하의 경우 18,000원과 32,000원을 4등분 하시라고. 그러면 18,000원과 32,000원이면 가격대가 얼마니? 대충 계산이 자 빨리 안 된다. 18,000원, 32,000원, 18,000원, 14,000원. 14,000원. 그럼 7,000원 더 해봐. 그러면 7,000원이면 25,000원. 32,000원. 그 다음에 3,500이니까 28,000원, 9,000원. 그러면 25,000원과 그 아래에서는 바겐 세일이라고. 오, 25,000원 밑에서는 25,000원, 22,000원은 바겐 세일. 그 다음에 얘네들이 아직도 못 모았다 그러면